아, 음, 나, 나도 좀 지나갈게. 그래서 하여간에 자 이제 그 제가 오늘 중에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하고 그 말씀을 좀 다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건 자 어찌 됐건 간에 우리 마지막 주의 그 수업은 어쨌든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 어머 잠깐만. 우리 그 2월 28일이 마지막 날인데 2월 28일은 여러분들 오실 수 있지 않나요? 저녁에? 2월 28일 저녁. 외대부고 친구들. 금요일 저녁이니까. 금요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지? 아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학년들이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출 강제 자율시키는 강제 잔류? 1학년 때? 학원을 못 보내요. 어. 2월 28일은 괜찮지 않아요? 2월 28일 나가는 건 괜찮지 않니? 아, 이제는 안 돼요? 이게 최근에 생겼어요. 아, 쌤한테 말하면 돼요? 말하면 돼. 그 확실해? 말하면 되는 거?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두 번 하고 마지막 날 딱 하면 되겠네. 그지? 왜 또 챙겨요. 뭔가 제가 또 기대치를 이상한 방에 올려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주가 사라질 뻔했는데 그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는 어차피 그 다음 주 주말이잖아. 그치? 어차피 주말이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저도 이제 이 정도 느낌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내용은 다 정리를 제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AP 스탯입니다. AP 스탯이고, 자 지금 이제 요렇게 생긴 책이고, 지금 이제 요 책 말고 한 권 더 있어요. 그래서 총 두 권인데, 참고로 이제 뭐 저한테 사실 수업 들었던 분들은 좀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 교재는 당연히 다 저는 이제 책을 만들 때는 이제 TE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다 뭐 심지어 막 빈칸 간격까지도 다 제가 정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제가 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출 문제고. 근데 예제는 제가 만드는데 기출 문제만 가지고 쓰는데 문제가 AP 스탯은 역사가 짧아요. AP 칼만큼 역사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199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1997년도에 나온 문제는 약에 쓸래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 10년간의 기출 문제 정도가 의미가 있는데 최근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에서 딱 두 문제 빼고 다 넣었어요. 알겠죠? 그 딱 두 문제는 왜 뺐냐면은 너무 쉬워서 약간 좀 보고 있으면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딱 두 문제만 딱 잘라내고 나머지는 다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AP 스탯은 총 40문제예요. 한 테스트가. 근데 저희가 풀 문제는 500문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2회차 정도의 문제가 거의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뭐 항상 그래왔지만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올 시즌부터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막 욕을 하거나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 목소리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있으면 꼭 그냥 얘기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그 유튜브 강의에 대해서는요. 자 여러분들 꼭 책을 한 페이지 딱 넘겨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문자로 여러분들의 지메일 주소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기존에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있잖아요. 기존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체크는 다 해놨으니까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제 오늘 저한테 처음 보내주시는 분들만 요 지메일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되고, 자 거기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볼게. 그 유튜브 비공개 채널에는요 등록이 저런 식으로 되는데 저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만 안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다 같이 안 나가거나 다 같이 나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실은 다 같이 안 나가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요. 일단 나가고 그럼 언제 나가느냐? 우리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 정도 되잖아. 그러면 한 11시에서 12시 사이면 업로드가 완료가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제 동영상은 이미 보통 있습니다. 제가 진짜 뭐 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서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 메일 검색창에 또 구글에서 검색하지 마시고 예,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좀 슬프지만 예, 메일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예, 그러면은 제가 보낸 게 쪼르륵 다 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만 클릭하셔도 무슨 저 옆에 그 화면 보이고 화면 옆에 이렇게 띵별로 다 영상 리스트가 한 번에 다 정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제대로 한 링크 하나만 제대로 클릭하셔도 여러 개의 링크들을 같이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링크를 클릭했는데 동영상 재생이 안 되는 경우 이거 얼마 전에 저희 그 교과문 선생님도 저한테 한번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유튜브 자체에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으면 서로 충돌이 나가지고요 링크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인이라고 돼 있는 조그만 버튼 보이죠? 그거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로그아웃해서 이제 나한테 줬던 지메일 주소로 로그인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아마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될 텐데 스트리밍은 워낙 잘 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유튜브를 좀 잘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참고로 이 유튜브의 영상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제가 그 안 삭제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AP 스탯은 몇 월 며칠일까? 5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14일까지는 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리뷰해야 될 것들, 복습 같은 부분들, 컨텐츠들 잘 활용을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숙제가 나가는데 숙제는요 제 교재 특성상 그냥 제가 안 푸는 문제가 다 숙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숙제물을 딱 구분 안 해놨고 자, 안 푸는 문제가 숙제인데 이제 스탯 같은 경우 이제 칼 같진 않아서 막 문제가 숫자가 되게 많진 않아. 그래가지고 보통은 한 30문제에서 한 40문제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스트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요 그러니까 숙제에서만 나와요. 알겠죠? 숙제에서만. 그러니까 요 30문제, 40문제에서 10문제짜리 테스트를 보는데 간혹 그런 얘기 하고 10문제짜리 저기서 10문제면 다 맞추는 거 아니냐 근데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는 있잖아 막 숫자도 바꿔보고 막 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도 마지막 가면 막 20점, 3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2월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거의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실전만 가기 때문에 감이 되게 좋은 상태로 가요.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에 특히 요 시기에 정리를 해두시면은 그냥 실전반은 좀 미리 앞당겨서 한다는 느낌을 해도 괜찮아. 어차피 여기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다 나올 거니까 그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요게 이제 늘 그래왔지만 우리 어머니들에게 문자로 좀 나간다는 사실을 미리 참고로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보시고 뭐 점수가 왜 그러냐 해서 지난달에도 그랬다. 그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말할 수 없는데 그 시험 점수가 나가고 나서 어머니가 많이 경로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 번호로 문자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신 나머지 그 이제 그 친구한테 보내야 되는 나한테 보냈어요. 뭐 왜 이따위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자 보다가 제가 수업 중에 하필이면 수업 중에 뭐가 왔길래 쓱 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왜 이따위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런 상황이 뭐 오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설마 나에 대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제 바로 단문을 보내려다가 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까먹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 그러니까 유유유유유 해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 80점인데 왜 그러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하여튼 욕심이 굉장히 좀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이제 큰 가정인 것 같아요. 뭐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자로 나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 만약에 어머니가 뭐 한 40점 막 30점 나오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다 또 디펜스를 해드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습만 잘하시면 돼요. 그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한다고. 어머니 숙제에서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요. 그렇죠? 어머니 어떻게 배우고 나서 바로 잘 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하면서 제가 최대한 다정다감하게 잘 말씀을 드리니까 복습 잘 해오시면 될 것 같고 과제나 어째 이런 분들 신경 좀 잘 써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자, 이 계산기를 스탯은요 모든 문제 계산기를 다 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론 계산기를 다 쓸 필요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전 문제 계산기를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칼큘레이터를 잘 다루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계산기를 쓰는지 그것만 좀 물어볼게요. 자, 엔스파이어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89 쓰시는 분, 오케이, 84 쓰시는 분 다 있죠. 이렇게 보통은 계산기 3종이 다 있거든요. 제가 계산기 3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나중에 까먹더라도 잘 푸실 수 있게 여기 제 교재에다 스크린샷을 다 찍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가 실은 PDF 버전을 만들 때 용량이 한 20메가가 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무수히 많은 사진 파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책보다는 이 다음 책에서 워낙 스크린샷을 제가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분은 복습은 잘 되실 건데, 어쨌든 계산기 활용이 100%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현장에서 계산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계산기 다 있으세요? 있긴 있어요. 이거 언제 돌려받을 거야? 아유, 내일 돌려받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계산기 많이 써요. 스탯은 얘들아 평균조차 내 손으로 안 구해. 1, 2, 3, 4, 5를 보고서 손으로 풀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계산기 입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칼큘레이터 꼭 가져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공식 있죠. 공식. 얘도 수학이니까 나름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공식 집을 나눠줍니다. 시험 볼 때 칼리지 보드에서 보통 한 6페이지짜리 양이 많아요. 예, 그래서 포뮬라도 외우는 건 좋은데 너무 외우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모양만 대충 좀 눈에 익혀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는 증명이 안 되는 것도 가르쳐요. 고교 과정에서 증명할 수 없는 거 있지. 한국 수학 같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증명이 안 되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증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남겨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엄밀한 수학을 기대하지 마시고 약간 문과 수학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뭐 요 정도 얘기만 좀 해볼게.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대칭일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대칭이 아니야. 이 정도면 그냥 대칭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roughly symmetric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항상 이 동네는 무슨 문제를 읽으면 approximately, roughly 뭐 그냥 하여튼 다 그런 부사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진도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집에 숙제가 많을 수 있는데 숙제들이 쉬워요. 쉬운 숙제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중요한 단어들 다 써놨는데 뭐 그냥 한번 눈으로 쓱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이제 공식들 좀 있고요. 자, 또 넘겨보시면 calculators permitted on the test라고 되어 있는데, 자, calculator가 허용되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 다 계산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계산기 키는 법 정도만 앞에 좀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1페이지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페이지로 바로 갑시다. 자, 오늘 챕터 하나를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챕터 1 하나를 끝내야 되는데, 자, exploring univariate data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univariate data라는 단어부터가 좀 생소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용어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말이 빠를 거예요. 이제 워낙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팀 1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팀 1에 Introduction to Statistic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용어들 정리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population에다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population은 우리나라 말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가 아니라, 알겠지? 자, 그럼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모든 인디비주얼이라 돼 있거든요. 자, 일단 인디비주얼에다 또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좀 바로 이번 박스에서 다 정리해놨어요.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어떤 개체들의 모임이다, 전체적인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샘플은 표본이겠죠. सब셋에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सब셋에다가. 자, 그러면 그 부분 집합이 될 것 같은데, 자, 당연하지만 코멘트에다가 자, for each population there are many possible samples라고 해서 거기다가 many possible samples를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자, 옆에다 써주세요. 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업데이트할 때 이런 거 쓸 거거든요. 자, 뭐다? infinite하다.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는 무한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무한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랜덤 샘플이라는 표현 등장하는데 랜덤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 샘플이 다 좋은 샘플이 아니고요.
랜덤 샘플. 앞으로 우리가 랜덤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자 샘플이 전체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한마디로 보다 population에서 우리가 샘플을 잘 뽑아야 하는데 그게 랜덤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통계책에 보면은 약간 이런 그림이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뭐 스프를 끓인다, 한국에서 뭐 국을 끓인다 그러는데, 자 끓였을 때 간을 보고 싶어요. 근데 간을 보고 싶을 때 우리가 이걸 다 마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요 안에다가 이렇게 국자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떠서 이렇게 먹어보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 국자를 이렇게 휘휘 젓겠죠. 그 왜 휘휘 저을까요? 모든 경우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디는 짜고 어디는 싱거우면 안 되니까, 맞지? 그때 이렇게 잘 휘 저어주는 행위가 랜덤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무작위로 표본.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에서는 랜덤이라는 게 가장 좋은 키워드입니다. 일단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요. 자 2번으로 가보죠. 자 2번 박스에 보시면 인디비주얼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 자 인디비주얼인데 자 어브젝트고요. 자 셋 오브 데이터인데 인디비주얼은 당연히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동물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 알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요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뭐라 부른다? 우리가 개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그 개체 특성, 자 characteristic을 뭐라고 한다?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자 variable에다 하이라이트 해주시고요. 이거 변수로 번역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느낌이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수학에서 베리어블은 아니야.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될 텐데 당연히 베리어블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에이지 그다음에 거기 예를 써놨죠. 젠더, 뭐 하이트, 웨이트 이런 게 베리어블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예를 들어서 뭐 성별도 베리어블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캐릭터 어떤 특성이 되는 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 3번의 observation에다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자, 이거 관찰 값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자, 그 베리어블의 실제 값을 우리가 observa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드디어 이게 가장 중요한데 데이터란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신다면 데이터는 그러한 observation들의 집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놨다고 데이터라고 하진 않아요. 그 사람의 키 이런 식이 돼야 데이터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션이라는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하이트는 베리어블이 되고 180이라는 거는 observatio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싹 모여 있는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데이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라고 했었을 때 자 뭐 원래 공부라는 게 그렇죠. 자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은 베리어블을 또 쪼개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베리어블이 있으면 자, 캐러고리컬과 퀀터테이티브 또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자, 캐러고리컬은 우리나라 말로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베리어블을 자료라고 번역해요. 우리나라 스테이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이게 뭐냐면 캐러고리컬이라는 얘기는 얘가 문자 데이터 아이고. 예. 문자 즉 단어로 돼 있는 형태. 이거를 우리가 캐러고리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주라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하지만 문자로 돼 있어요. 범주라는 것 자체가. 너 어디 사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캐러고리컬이고요. 자, 퀀터테이티브라 그래서 자, 숫자가 될 때 얘를 이제 퀀터테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자, 1번에 거기 보시면 non-numerical value라고 돼 있고 자, one of several categories다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약간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대학교 때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학교 다닐 때 이제 1학년 때 일반 통계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자, 교수님이 자, 그냥 숙제로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알고 있는 걸 요 45명 중에서 아무렇게나 해봐라. 저희 과가 45명이었거든요. 근데 45명을 갖고서 키나 몸무게를 물어보려니까 좀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45번을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막상 해보면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아, 요게 좋을 것 같아. 왼손잡이 손 들어봐 그랬어. 그랬더니 왼손잡이가 5명, 그 다음에 오른손잡이는 당연하지만 40명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있잖아. 야, 5명하고 40명이 있으니까 얘를 갖고 뭘 하는 게 좋을까 막 고민을 해보다가 아, 얘네 둘을 생각보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그냥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어요. 에버리지를 구해보겠다 이거지. 자, 22.5가 나왔네? 의미가 있어 없어? 아무 의미 없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가 10명이고 오른손잡이가 35명이어도 얘는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얘들아 5하고 40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5하고 40은 자, 옆에다가 요것만 적어 주실래요? frequency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빈도수인데 한국말로 도수라 부르죠. 그러니까 도수를 데이터로 착각하는 경우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빈도수는요. L이 5번 있었다. W 그 얘기지. 저 자체는 절대로 베리어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left와 right가 있어. 그러면 저거는 퀀터테이티브야, 캐러고리컬이야. 저거는 강하게 캐러고리컬이야. 오나 그러니까 숫자가 나왔다고 다 퀀터테이티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숫자라고 대입했을까 문자가 되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2번 보세요. 퀀터테이티브 베리어블은 뉴메리컬 밸류인데 자, 다시 거기다 또 하이라이트 해줄래? It makes sense to find an average. 그러니까 average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 방금 전에 average 구했더니 meaningless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자, 퀀터테이티브는 마찬가지지만 또 두 개로 또 나뉩니다. 자, discrete이라고 해서요. 자, discrete는 counting.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단어가 딱히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discrete하다 그래서 이건 카운팅이 가능해야 돼. 셀 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continuous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연속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자, continuous의 경우에는 셀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봐. 우리 셀 수 없는 걸 뭐 한다 그러죠? 잰다 그러거든요. 오케이? 키를 센다고 안 하잖아. 키를 잰다 그러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허들을 넘을 수 있어요. 자, 거기 보세요. continuous는 quantitative variables인데 come from measuring. 그러니까 counting이냐 measuring이냐.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measuring에 대해서는 height of mountain. 그러니까 뭐 산의 높이 같은 거는 당연히 우리가 continuous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밑에 코멘트 거기다 좀 하이라이트 해줘. discrete data는 반드시 인티저일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뭐 0.5 단위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꼭 디스크릿이라고 해서 정수해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그다음 컨티뉴어스 데이터는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떤 값이든 가능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하고 이러지 않고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가볍게 확인 좀 해볼까요? 자, 예제 2번 보세요. 자, decide which of these variables are categorical and which are quantitative. 물론 밑에 답이 있습니다만 답을 적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칠판에 있는 거를 적는 시간 아끼려고 한 거니까 자, 밑에 다 보지 마시고 자, A번부터 해보죠. Colors of vehicles. 자, 뭘까요? 당연히 categorical이죠. B번 number of dogs and cats. 당연히 뭘까요? quantitative. 그 다음에 C번 자, 도대체 두 마리보다 많이 dogs and cats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 요거 categorical이에요. 뭐냐면 집에 혹시 두 마리보다 많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Yes or no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ategorical이에요. 아시겠죠? 자, educational level이다. 그럼 bachelor's degree, master degree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이때 categorical이겠죠? 그다음 number of siblings 다음에 뭘까요? quantitative. 됐죠? 자, 넘어갑니다. 예제 3번. 자, decide which of these variables are continuous and which are discrete. 그런데 A번. 자, number of hairs on Scottish Terrier.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털의 개수예요. 퀀트는 맞는데 컨티뉴어스냐 디스크릿이냐 이 문제죠. 뭘까요? 당연히 디스크릿입니다. 무한히 많을지라도 디스크릿이에요. 알겠죠? 그게 설사 엄청나게 많다라고 해도 세는 겁니다. B번 height of building 당연히 컨티뉴어스 재는 거죠. 그러니까 세는 거냐 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세는 거냐 재는 거냐. 이게 약간 이제 문과 수학이라니까. 그다음에 C번 amount of fat 당연히 뭐야? 컨티뉴어스겠죠. 그다음에 high school students grade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하고 D번에 꼭 grade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GPA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GPA는 grade를 갖고 average 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냥 어떤 시험을 봤을 때 그때 한 번의 테스트에서 나온 grade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뭐겠어요? A, B, C, D, E 아니면 E는 없겠네. 뭐 A 뿔, 뭐 A 마이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뭐가 된다? 당연히 discrete 될 겁니다. Number of fish in the Atlantic Ocean. 당연히 디스크릿이에요. 엄청나게 많겠죠. 하지만 디스크릿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temperature. 자, 온도는 재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뭐다? continuous.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4번에 distribution and outliers다 해서 1번에 distribution이다라고 하시면은 자, 분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어떤 값이며 얼마나 how often. 자,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걸 이제 본다는 얘기인데 자, 밑에 코멘트에다가 그냥 하이라이트 그것만 좀 하이라이트 해줄래? 나중에 이 얘기 몇 번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자, 컨스턴트는 뭐다? 디스트리뷰션을 분포를 갖지 않습니다. 그걸 뭐 나중에 또 그 얘기하고요. 옆에다가 그렇게 써줘. variable. 자, variable이 뭐를 갖는다?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그러니까 constant는 늘 일정하니까 걔는 분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variable은 뭐다? have a distribution. 나중에 이 얘기를 한 10번 정도 할 거니까 그냥 미리 복선을 깔아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2번에 보시면 outlier입니다. 자, outlier는 뭐죠? far outside the overall pattern of the distribution. 자, 우리나라 말로 이상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뭔가 분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상한 녀석, 그걸 우리가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네,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야. 자, 5번 가볼게. 유니베리에이트과 바이베리에이트인데, 자, 유니베리에이트는요 지금 뭐냐면 한 사람을 가지고 데이터를 하나 얻어낸 거 있죠? 그게 만약에 키였어. 그러면 이제 베리어블이 키가 나오면 그걸 막 여러 명 조사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스태티스티컬하게 뭘 쓰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유니베리에이트 데이터다라고 할 거고, 바이베리에이트 있죠. 바이베리에이트는 한 사람을 가지고 두 개의 데이터를 물어봐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키와 그다음에 몸무게를 만약에 물어봤다. 이러면 요 두 개를 동시에 분석하는 걸 얘기해요. 동시에. 이거 우리 다 할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 챕터야. 근데 맨 마지막 챕터라고 뭐 가장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간 동시에 하는 걸 얘기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약간 머리가 이렇게 약간 지금 어쨌든 도화지 같을 때잖아. 스탯은 뭐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영향을 안 주거든요. 거의 여러분들 비슷해요. 아, 물론 여기서 이제 수학적 센스가 있으면 확실히 좀 더 빠르긴 한데 어찌 됐건 과거에 배운 게 막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때 좀 이 얘기 좀 합시다. 자, 만약에 제가 키를 물어봤는데요. 키를 물어봤는데 자, 남자 집단이 있어요. 예, 남자 집단이 있어요. 여자 집단이 있고 남자 집단이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너 키가 뭐니 키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다음에 그 둘을 비교할 겁니다. 뭐 평균 같은 걸 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 냈어요. 에버리지 냈어요. 자, 이거 유니베리에이트일까요? 바이베리에이트일까요? 이거 유니베리에이트예요. 왜? 한 사람한테 뭐만 물어봤어? 키만 물어봤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다 바이베리에이트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한 사람한테 야, 키 너 뭐니? 몸무게 뭐니? 이렇게 물어봐야 그게 바이베리에이트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바이베리에이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거기 보시면 유니베리에이트인데, 자, only one variable is being considered at a time. This variable may be from a single group. 방금 얘기했던 멀티플 그룹이야. 그러니까 그룹이 여러 개라고 해서 그거를 바이베를 착각하시면 안 돼. 제가 오죽하면 걱정돼서 하나 또 써놨잖아요. 코멘트에 보시면 유니베리에이트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투 그룹으로부터 온 거는 바이베리에이트이 아니다라는 거. 예, 서로 비교한 거기 때문에 유니베리에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용어 끝났고요. 자, 용어만 갖고는 시험 문제로 별로 낼 게 없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서 바로 팀 2로 넘어갈 텐데, 자, describing data with numbers고요. 자, 역시 아주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아, 그러니까 뭐 사실 초반에는 거의 다 그냥 기존에 했던 것들 반복이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스탯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스탯에서 우리가 맨 처음 시도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데이터를 describing 하는 겁니다. 묘사하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그런 거 있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그 AP 스탯이요 난이도가 있잖아요. 난이도가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난이도가 좀 있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내려와야 돼요. 스탯은 그렇습니다. 예, 칼큘러스는 뭐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테일러 시리즈 나오고 이러니까 가면 갈수록 약간 어려워진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요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 케이스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 딱 요 부분 있죠. 딱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확률이 등장해요. 이제 확률이 등장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확률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검은 공 꺼내고 흰 공 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검은 공과 흰 공을 꺼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검은 공과 흰 공을 자꾸 상상을 하시면 그건 약간 섀도우 복싱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나오지 않는 문제를 걱정하는. 근데 확률만 나오면 벌써 가슴이 턱하니 막히면서, 물론 뭐 제가 예제는 그런 거 갖다 놨어. 뭐 공도 갖다 놨고 뭐 카드 있잖아요. 52장의 카드. 뭐 트럼프 카드도 갖다 놓고 다 했는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예제고. 그죠? 예. 그러니까 끽해봐야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컨텍스트라면 주사위 정도밖에 없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극복이 안 되면 이제
난이도는 이제 훨훨 날아갑니다. 예, 근데 뭐 그렇게 날아가도록 제가 방치는 안 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게 요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잘 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이전에 배우는 건 오늘 배우는 거지만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집에 가서 문제량은 좀 될 거예요. 오늘이 제가 미리 좀 이실직고를 좀 하면 오늘만 숙제가 좀 많아요. 네, 오늘 문제 숙제가 75문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유 쉬워가지고 너 그렇잖아. 막 올림피아드 같은 거 10문제 푸는 것보단 그죠? 눈높이 수학 한 75문제 푸는 게 낫거든요. 예,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말이죠. 스탯이 이제 등장을 할 때 우리가 내가 맞다 이 얘기한다고 내가 왜 이랬지? 자, 그냥 잠깐만 봐주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스탯은 그냥 딱 잘라서 6대 4의 비율이야. 6대 4. 그 6대 4의 비율인데 6하고 4가 있다 그러면 자, 요 4에 해당되는 비율이 뭐냐면 inferential statistic이라고 하는데요. 그 나중에 뭐 제가 다 적어 드릴 겁니다. inferential statistic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추론 통계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추론 통계학을 우리가 통계학의 꽃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한동안 얘기할 것들 있죠. 한동안 우리는 요 6을 빨리 건너뛰어야 돼. 6을 최대한 단시간에 넘어가는 게 제 목표인데 물론 뭐 무슨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페이스는 다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여기에 빨리 진입하는 게 관건인데 이게 북2예요. 그냥 북2가 다 inferential statistics거든요. 그런데 inferential statistics로 넘어가면 우리가 과거에 통계학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치 무슨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신이 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원래 평균이 뭐였을지도 막 예측해 볼 수 있고 그것들의 확률도 계산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하려면 요 앞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산발적이긴 해요. 뭐가 이렇게 이거 했다가 끝, 이거 했다가 끝, 이거 했다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별화된 좀 여러 다양한 팩트들이 막 나열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요 앞에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추론 통계학이라고 하는 건데 요 앞에 있는 거를 기술 통계학이라고. 그래서 기술과 추론의 3대 2 구조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통계학이라 해서 저거는 우리가 descriptive statistics을 부르는 건데 지금 벌써 theme 2에 보시면 describe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묘사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빨리 이제 가볼게요. 자, 무엇인가를 묘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숫자로 뭔가 묘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숫자로 묘사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위에다 조그맣게 써주세요. 센터 스프레드 그 다음에 포지션 위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만 배우면 이번 띠이 끝나요. 이번 띠이 그러면 센터와 스프레드와 포지션 이 세 가지를 갖고서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묘사할 수 있게 된 건데 자 센터는 뭐 이것도 큰 틀에서 한번 보죠. 센터를 매저하는 방법 자 뭐가 있냐면 mean 그다음 뭘까요? 미디언 그다음에 뭐죠? 모드가 있겠죠. 그죠? 민 미디언 모드. 그래서 센터에 대해서는 칠판에다 여기까지만 적으려고 더 적을 게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1번 박스로 가 봅시다. 자, measure of central tendency라고 돼 있는데 mean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mean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 average가 될 거고 자, to find the mean of set of observation, add their values and divide 블라블라블라 넘어가고요. 자, 1번에다가 population mean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 mu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population과 샘플을 구분하기 시작하네요. 그죠? population mu가 얼마다? mu다. 샘플 mean은 뭐다? x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시그마 표현은 동일한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얘들아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population mean일지 샘플 mean일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population mean인 경우와 샘플 mean인 경우에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될 텐데 x 바를 가지고 뮤를 추정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근데 어찌 됐건 지금은 구분만 해둡시다. 자, 뭐 코멘트해 보시면은 뭐 conversely average에다 n 곱하면 total sum 나온다는 건데 뭐 그거야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고. 자, 2번에 미디언 가보죠. 자, 미디언은요. 미들 넘버인데 자, 1번에 보시면 n이 odd면 뭐다? 정말 미들 넘버고 n이 even이면 두 미들 넘버의 에버리지다라는 거 정도는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따로 예제를 제가 안 할게요. 물론 다 인크리징 오더로 써야 됩니다. 자, 3번 가보시죠. 모드입니다. 자, 모드는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걸 최빈 값이라고 하고요. 자, there can be more than one mode in the dataset. 거기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모드가 꼭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지 않은 데이터셋도 있어요. 자, 그래서 dataset with two modes를 자, 뭐라고 부른다? bimodal. 자, 이런 단어 다 챙겨야 돼. bimodal하다.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 개의 모드가 있으면 뭐다? trimoda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제 1번, 예제 2번 그냥 눈을 쓱 보시고요. 예제 3번에 1, 2, 3, 4, 5는 모드가 없다. 너무 당연하지? 그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모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가죠. 이제 4번부터는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스프레드인데 스프레드는 있잖아.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얼마나 산포,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펼쳐져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스프레드라는 말 자체를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variability라고 쓰기도 해요. variability, 그죠? 그래서 요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한 메저가 될 텐데, 자, 일단은 너무 당연하지만은 제일 야매스럽게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range죠. range.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QR이라는 게 있어요. IQR, interquartile range라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우리나라 말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레인지부터 한번 보죠. 자, 레인지는 자 여러분들 그 4번 박스에 보시면 the largest에서 뭘 뺀 거다? 가장 그죠? 작은 걸 빼준 거다. smallest를 빼준 거다. 너무 쉽죠? 2번 interquartile range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4분범이라고 부르는데 Q3에서 Q1을 빼준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바로 밑에 예제가 1, 2, 3, 4, 5, 6, 7, 8, 9가 있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죠. 미디언이 얼마죠? 네, 미디언이 5죠. 미디언이 5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울 수 있는 지표를 한번 구해볼 텐데,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5를 제외하고 앞에 1, 2, 3, 4에서 앞에 1, 2, 3, 4에서 미디언을 또 구해볼 거야. 5를 제거해야 돼. 5를 빼고. 그럼 얼마죠? 2.5가 될 거 아니에요. 2.5. 자, 그 2.5를 앞부분의 미디언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보통 로어 쿼타일이라고 불러요. 또는 Q1이라고도 부를 텐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이쪽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겠죠? 6, 7, 8, 9거든요. 자,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얼마 나오니? 7.5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 봐봐. 얘가 전체 50%에 해당되는 숫자면 얘가 한 25% 되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first quartile이라고 부르는데 로어 이상하게 프리캘큘러스에서는 로어 쿼타일이라고 부르고 AP 스텔에서 넘어가면 first quartile이라고 불러요. 물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first quartile이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second quartile. 그렇죠? 쿼타일이라는 말 자체가 25% 퍼센타일을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또 뭐죠? Q3가 되겠죠. 그래서 Q3에서 Q1을 빼준 것, 즉 7.5에서 2.5를 빼준 것, 이걸 뭐라 부른다? IQR이라고 부릅니다. Interquartile Range.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내용을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인지 알 거고 코멘트에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Second quartile이 뭐가 된다? 미디언이 된다 이거. Second quartile이 미디언이 된다. 그죠? 네,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자, 칠판 잠깐 보시죠. 이게 있잖아. 자,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아예 지금은 아예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제가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 그대로 이런 거잖아. 자, 이렇게 볼게. 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여기가 뭐죠? 얘가 표준이고요. 얘가 편차예요, 편차. 그래서 디비에이션이라는 건 무엇인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차이.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게 어디서부터의 차이냐?
자, 바로 뭐냐면 평균으로부터예요. 평균으로부터. 아시겠죠? 그러면 그 평균으로부터의 차이에 뭐를 구하고 싶다? 네, 표준을 구하고 싶다니. 그러니까 평균부터 차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논리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쓰이는 논리니까 좀 잘 봐주세요. 자, 1, 2, 3, 4, 5가 있어.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맨 마지막쯤 가면 막 카이스퀘어 막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근데 카이스퀘어 구할 때도 이 논리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서 많이 쓰이는 논리가 잘 보셔야 돼. 1, 2, 3, 4, 5가 있어. 그럼 1, 2, 3, 4, 5가 있는데 자, 에버리지가 각각 얼마일까요? 뭐 각각 얼마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네. 그냥 에버리지는 3이지. 근데 각각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가 되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디비에이션이라고 불러. 이거를. 그러니까 디비에이션은요. 에버리지에서 인디비주얼을 빼는 게 아니라 에버리지에서 observation 뺀 게 아니라 observation에서 에버리지를 빼준 거예요. 아시겠죠? 딱 정의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의 표준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습관적으로는 이것들의 에버리지를 구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것들의 에버리지란 안 구해도 비디오 온 게 어차피 0이거든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 여기서 문제가 발해지는 거예요. 아, 디비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저 디비에이션의 표준을 구하고 싶은데 스탠다드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해봤더니 항상 0이더라 이거야. 왜? 이 값과 이 값의 합은 항상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해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여기서 알고 계신 분도 있죠. 여기서 뭘 해준다? 제곱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그죠. 왜 제곱이냐 이건데 절대값이 아니고. 자, 하여간 자 보시면 4, 1, 0, 1, 4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에버리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다 해주면 10인데 10을 가지고 뭐로 나눠주면 5로 나눠주면 얼마 나온다?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2라는 값은요. 2라는 값은 자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네. 자, 말 그대로 제곱한 것들의 에버리지잖아. 그래서 미안해서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다.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루트 2다.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참고로 요 직전 단계를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부를 거고 앞으로 자주 보게 된 단어가 될 거예요. 분산이라 그래. 우리나라 말. 오케이. 그 다음에 저렇게 다 구한 특히 베리언스에다가 뭐를 붙여줬다? 스퀘어 루트를 붙여줬다.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얘는 우리나라 말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왼쪽은 좀 지울게요. 아니 왜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제곱을 하느냐? 이 얘기가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제곱을 하는 게 더 리즈너블해. 자, 왜 리즈너블인지 설명을 지금 잠깐 드릴 텐데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잘 이해 안 가시면 일단 스킵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한번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1, 2, 6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저 세 개를 가지고 얘가 얼마나 스프레드 했는지를 막 내가 구하고 싶었어. 구하고 싶어졌는데 문제는 있잖아. 내가 이거를 딱히 민으로부터의 디비에이션이다 라고는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어떠한 썸띵을 꼭 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러면 x와 이거의 차이를 가지고 내가 절대값을 표현해 볼까? 어떻게 되죠? 자,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x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는. 그치? 절대값들을 다 해준. 그러니까 그 x가 민이 아닐 수도 있어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절대값 3개 나온 그래프 그리려면 그릴 줄 아시겠어요? 범위를 다 나누면 되잖아. 뭐 x가 뭐 1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뭐 6보다 클 때 이거 국내 수학 같은 데 뭐 많이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 국내 수학 때 다 하셨죠? 1학년 때. 자, 알겠어요. 자, 이 얘기는 얘들아 근데 이 부분은 AP 스탯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야.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내가 하는 거지. 얘를 갖고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꺾이고 이렇게 한번 꺾이고 이렇게 한번 꺾이고 이렇게 한번 꺾여요. 그러면 자, 이 값이 1이 될 거고 이 값이 2가 될 거고 참고로 이 값이 6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값은 저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가능하니까 저 값들이 가장 작아지는 점이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점이 2가 될 때가 된다고.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2라는 값은 지금 이거의 에버리지예요, 아니에요? 에버리지가 아니라 뭐죠? 미디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해주는 지표를 만들 때 절대값을 쓰려면 미디언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미디언이.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를 가셔가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말고 다른 걸 또 구하게 되는데 그때는 미디언과의 편차를 봅니다. 그 미디언과의 차이를 보게 될 때는 이렇게 절대값이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곱합이 되잖아요. 자, 제곱합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자, 이렇게 써볼게요. x-1의 제곱, x-2의 제곱, x-6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디퍼런시에이션 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치? 뭐 아니면은 그냥 다 전개해도 괜찮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2에다가 x-1, 2에다가 x-2, 2에다가 x-, 그 다음에 2에다가 x- 이렇게 돼서 자 앞을 2로 다 빼주잖아요. 그러면 x니까 3x고요.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 최소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3은요. 얘가 뭐일 때예요? 얘 에버리지가 3이에요. 그러니까 3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제곱합들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으로부터의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냥 앞으로는 제곱합을 해서 거기다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는 방식이 리즈너블한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거기다 좀 하이라이트 좀 합시다. 자, 5번에 deviation from the mean인데 자, 5번 박스에 1번에 보세요. deviation이란 건 뭐다? x에서 mean을 뺀 거다. 일단 그거 좀 하이라이트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average value는 항상 제로가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그냥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에 measure of spread라고 해서 variability인데 자, standard deviation. 자, 바로 밑에다가 1번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얘도 구분하네요. 그렇죠? 자, 시그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다 전체 버전, 전체 데이터를 갖고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population. 자, 시그마라고 보통 쓰고요. 시그마의 로어 케이스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칠판에 적어볼게. 자, 시그마는 x에서 뭐를 뺀 것? 평균을 뺀 것, 제곱한 것, 그리고 뭐 해준 거? 다 더해준 거. 알겠지? 다 더해준 거. 자, 그거를 뭐로 나눠준 거야? n분의 1로 나눠주면 베리언스가 된 거고요. 그 베리언스에다가 마지막에 뭐를 해줘야 돼? 이렇게. 그죠? 스퀘어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샘플 스탠다드 디비전 보이죠? 샘플 스탠다드 디비전은 S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샘플 스탠다드 디비전은 원래 주어진 데이터가 샘플일 때 쓰는 방식이 될 텐데 자, 거기 보시면 S라고 돼 있고 n-1 보이세요? n-1에다가 하이라이트 좀 해주세요. n으로 나누는 게 뭐가 아니라 뭐로 나누는 거다? n-1로 나누는 거다. 자, 그러면은 또 이상하잖아요. 근데 밑에 코멘트에 적어놨어. 왜 n- 나누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알겠지? 지금 얘기해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이 책 끝날 때쯤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예제 1번은 방금 해봤고요. 자, 예제 2번 지금 한번 손으로 한번 트라이 해보실래요? 손으로 하는 거 아마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연습은 좀 해봐야 되니까 예제 2번만 트라이를 좀 해보시죠. 자, 금방 다 나오시죠? 그죠?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겁니다. 자, 베리언스는 그렇다, 스탠다드는 이렇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 7번 한번 보시죠. 자, 7번에 보시면 properties of standard devi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자, 스탠다드 거기다 쭉쭉 하이라이트만 해주세요. 1번 approximately average distance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선생님 가능 이러거든요. 절대값이니까 average distance가 아니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average distance, approximately distance를 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more cluster around the mean. 그죠? 평균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more spread out 한다라는 거. 항상 0보다 작거나 클 거고요. 0이 되는 순간
자, 맨 마지막에 또 하이라이트. 뭐다? same value일 때. 그죠? 다 값이 같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5번에 자, original observation과 same unit을 갖습니다. 단위는 똑같습니다. 뭐 미터면 똑같이 미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1번 보시죠. 자, of the following which represent a set of data that has a smaller standard deviation. 자, A번에 1, 5, 9랑 5, 5, 5가 있어. 자, 둘 중에 뭐가 더 스탠더드이 작을까? 당연히 2번이겠죠? 그쵸? 좋아요. 자, B번에 보시면 1번과 2번인데 1번과 2번에서 자 물어봅시다. 자, 뭐가 더 스탠더드이 클까? 당연히 2번이 더 클 거야. 알겠지? 자,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레인지는 똑같지만 디비에이션 큰 것들이 더 많아요. 2번이. 자, 그다음에 C번에서는 1번과 2번 중에 뭐가 될까? 당연하지만 얘도 답이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smaller 한 거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까지 갈게요. 자, 8번까지만 정리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8번에다가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이 얘기도 거의 끝까지 할 거예요. 예, 그 기본적인 논리가 지금 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linear transforming data라 그래가지고 자, each observation xi가 있는데 in a set of data values. 자, 거의 다 하이라이트. linearly transformed라고 돼 있는데 자,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자, x, y 막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데이터가 x, i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xi가 아니라 자, 앞에 2배 더하기 3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 시킨다 그래요. 예, 선형 변환 시킨다 그러는데 이렇게 선형 변환을 시킬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하지만은 보통은 단위 있죠. 유닛 체인지라고 옆에 좀 써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자, 단위를 환산할 때 대부분 그렇게 돼요. 단위를 환산할 때. 그러니까 막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친다든지 아니면 뭐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고친다든지 약간 이런 상황들 있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쓰게 되고요. 그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자, 1번에다가 센터, 즉 민, 미디엄 모드는 그냥 순순히 얘들도 똑같이 변해. 아시겠죠? 순순히. 자,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스프레드 있죠. 스프레드는 더하기 b가 안 돼요. 그냥 a배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예를 2x 더하기 3y 있다면 예를 들어볼게. 자, 만약에 1, 2, 3, 4, 5가 있어요. 1, 2, 3, 4, 5가 있는데 자, 너무 당연하지만 5에서 1을 뺀 게 레인지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2배를 하고 3을 더했어요. 그럼 2배를 하시면은 2, 4, 6, 8, 10이고 3을 더했으니까 5에다가 7에다가 9에다가 11에다가 1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에서 5를 빼면 그대로 얼마 나와요? 13에서 5를 빼면은 그대로 8이 나오죠. 그렇죠? 그 무슨 얘기예요? 얘도 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더하기 된 거는 의미가 없다는. 스프레드 잘 생각해 봐.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보는 건데 그 데이터가 그대로 똑같이 이동만 해 버리면 스프레드는 안 바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비에이션도 똑같아요. 디비에이션도 얘네가 움직이면 똑같이 평균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편차의 곱만 의미가 생깁니다. 다만 A배니까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스탯에선 불문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만 A가 0보다 큰 변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예제 1번은 이제 그렇다 치고 자, 예제 2번 좀 볼게. 자, 여기까지만 한번 쉬었다 갈게요. 자, 예제 2번에 보시면 suppose that the distribution of set of data score 민이 10이고 스탠다드 민 3입니다. 자, 3이 added 됐대요. A번에 새로운 민은 얼마일까요? 13. 새로운 스탠다드 디비전 얼마일까요? 4다 2.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밑에 예제 3번. 자, 미니 12고 스탠다드 3입니다. 3을 멀티플라이 했대요. 자, 그러면은 미는 얼마가 된다? 30.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전 얼마 나온다? 12.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네, 포지션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